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마디에 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마디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5마디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마디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마디는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마디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는 우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한 말마디는 나라고 합니다. 이 글처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말마디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산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모시온 그레스입니다. 오늘은 제1부에서는 고분군과 지성묘에 대해 쓰고 2부는 성시별 관양유래에서 고성 이시 모음공파와 광산 이시, 광평 이시, 덕산 이시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에서 조상의 을이 담긴 성산 고분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40년 7월 31일 사적 86호로 지정된 이 고분군은 사만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산읍, 성주읍, 성산 밑의 성산동, 선남면, 신부동, 용안면, 장학동 등의 산지에 있고요. 대구 무태동, 동촌, 고령 대가야의 고분과 같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속칭 고래장 또는 고려장이라 부릅니다. 일본 치하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도굴로 유물은 거의 없으며 완전한 것은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출토품으로 금동관을 비롯해서 동, 철제품과 자기, 도기가 출토되었는데 일부는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진가야 시대로부터 신라시대, 고려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석기와 철기의 용병시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도 성주 군내에는 검수면 명천동, 대가면 옥화동, 도남동, 오락면 인천동, 용각동에 크고 작은 고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용각리 성혈 유적에 대했습니다. 오락면 용각의 죽간마을 북쪽 구릉 위에 군집된 성혈 유적입니다. 이 구릉은 해발 70m 되는 높이이기는 하나 개천에서는 약 20m 정도의 높이이고 능선은 동북쪽으로 봉화산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은 짧고 넓은 산간대지를 형성하여 백천의 충적평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혈유적은 7개의 암석에 파여 있습니다. 암석 하부 구조는 분명하지 않지만 안반상의 노출 암계로 추측됩니다. 용각 1위의 지성묘는 묵산마을 회관에서 북쪽의 나직한 구릉 정상에 있습니다. 구릉은 동쪽으로 봉화산과 연결되고 서쪽과 남쪽은 백천의 충적평야에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구릉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는 넓은 평지를 이루는 곳에 5개의 지성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묵산마을의 북쪽과 북서쪽에 6개와 2개의 지성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진면 해평리 지성묘에 대했습니다. 성주읍에서 벽진면 소재지로 가는 30번 도로 따라 가면 면 소재지로부터 약 300m 못 미쳐 도로 동편에 지성묘군이 있습니다. 현재는 평지 솔밭 속에 8개만 남아있으나 얼마 전까지도 이 일대의 백천 유역의 넓은 평야에는 남북 선상에 약 1km가량 줄을 지어서 수십 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경지 정리하느라고 논밭 속에 있던 거대한 지승묘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매몰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은 해평 1리 234번지 민가에서 남동쪽으로 약 30m 되는 지점에 건립된 묵인처사 여공 묘도비가 있는 곳으로 주위에는 30제곱미터 넓이를 솔밭으로 조성했고 민간인 무덤이 있습니다. 지승묘도 이 민간인 무덤들 사이에 있습니다. 면 소재지인 해평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는 백천유역에서는 물론 성주군 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평야 북쪽에 돌출하는 구릉에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선사시대부터 큰 취락이 밀집 조성되었던 지역이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제단인 성산리 지성묘가 되겠습니다. 성주읍에서 이천내를 건너면 성산의 산줄기가 북쪽으로 뻗어 낮은 언덕을 이루고 있으며 이곳 선산리의 언덕 위 박가에 있습니다. 1957년 당시 성주중앙초등학교 교장이던 박상민이 발견하였습니다. 받치고 있던 양쪽 바위기둥은 쓰러지고 그 위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자치가 완연한 바위 천판이 쓰러진 채 얹혀 있어 지성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신석기 시대 유물로 판명되었습니다. 군 내에서는 또 오락면 수족동에 이러한 지성묘가 몇 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피난지인 가야산 성지가 되겠습니다. 일면 백운산성으로 가야산 상봉에서 산줄기 따라 용기사를 돌아서 수르면 백운동 중기마을 뒷산에 이르는 높이 1.5m, 길이 4,780m가량 되는 산성입니다. 산줄기 따라 돌로 쌓았기 때문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도 들어있어 위험한 길이 태반입니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성을 쌓은 자치가 다소 완전하게 남아있는 곳이 백운동 중기마을 뒷산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용기골을 통해 해인사로 넘어가는 성제나 가천시장으로 넘어가는 월성제는 다 허물어져 돌더미만 흩어져 있습니다. 중기마을에서 용기사로 올라가는 중간 오른편 골짜기를 주민들은 지금도 피난골이라 부릅니다. 1594년 채찰사 이원익이 조정의 명을 받아 성장 신열을 시켜 개축함으로써 백성들의 피난지로 하였습니다. 신열이 세운 성의 남문을 이항복이 액부초라 이름 붙였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 안에는 6개의 계곡과 10곳의 샘이 있었습니다. 용기사 절터 앞쪽 절벽 위에는 두 바위가 마주 서 있어 이것을 용의 귀라 합니다. 풍수설에 의하면 이곳을 천하명당이라 하여 조상의 유골을 남몰래 메고 와서 매장하는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씨가 가물면 주민들이 용기골로 올라와 이곳을 파헤쳐 밀장한 유골을 드러내었던 일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발이 지나면 용기골 절터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어 효험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산성 길이는 4,780m 정도로 10리가 넘는 거리이지만 허물어져서 성을 따라 길을 다닐 수 없어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지금의 형편으로는 산성의 길이가 수십 리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성 끝인 중기마을 뒤 봉우리에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도 병화를 면한 도경산성입니다. 가천면 금봉동 소백산맥의 주봉인 수도산 줄기인 도경산에 싼 석성으로 해발 955m 산 정상에 있습니다. 성의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을 피하던 중 산성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숙종 5년인 1675년에 순찰사 정중희가 개축하니 둘레가 4,581보 약 3,000m에 이르고 동옹성, 장대, 동서남북 4개의 포루와
그 다음에 아치형의 동문, 수구문, 남서문 등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광대하게 구성된 성 내에는 계곡이 셋, 샘이 하나,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객사와 동서 군량고가 있어서 성주, 합천, 거창의 군령미도 보관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유물을 발굴한 군기고에는 쇠도끼와 쇠창, 쇠하살, 그리고 삼지창, 말안장, 갑옷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장 1점과 성장 1점, 토병 44호로서 산성을 방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웅장하였던 성곽 일부와 아치형의 동문이 남아있습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현덕 부인묘와 숙종 35년인 1709년에 세운 별장 이순검, 장천학, 그리고 목사 이용화, 주진기관 배능헌의 선정비가 산지하고 있습니다. 성 내에는 썩은 낙엽이 쌓여 토질이 비옥해 건년에 개간민들이 들어가서 감자, 묘목,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퇴거시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성이 되었습니다.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에 전쟁의 화를 입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주 대찰인 선석사에 대했습니다. 월악면 인촌동 서진산 기슭에 있고 세종대왕 자태실이 있는 태봉에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절은 처음 신광사라 하여 신라 때 유명한 의상대사가 효소왕 1년인 692년 전국 10개의 화엄절을 지을 때 신광사라 이름하여 지은 절이고 그때는 지금의 자리가 아닌 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 말엽 나홍대사가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에 신광사 주지가 되어 절을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겼습니다. 나홍대사가 새로 절터를 접고 터를 닦는데 큰 바위가 나와서 지금도 바위는 선석사 대웅전 앞뜰에 묻힌 채 그 머리 부분만 땅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터를 닦다가 바위가 나왔다 해서 터 닦을 손자를 넣어 절 이름을 선석사라 고쳤습니다. 임진왜란 때 절이 전소되고 숙종 10년인 1684년 은혜, 해묵, 나헌 등 대사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영조 1년인 1725년 서쪽의 예터로 옮겼다가 순조 4년인 1804년 동파 서윤대사가 여러 신도들의 도움을 얻어 지금의 자리로 이건하여 대웅전, 명부전, 칠성각, 산원각, 어필각, 정법료 건물이 있습니다. 이 절은 세종대왕의 왕자 태실을 수호하는 절로 영조의 어필이 하사되어 이를 보관하는 어필각이 있었습니다. 어필각 주위에는 대숲이 있어서 전하는 말에 여기서 나는 쌍곡죽은 바람이 불면 때때로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더니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다른 피리 소리에 비길 바가 아니었는데 그 피리를 옛날 교방적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쌍곡죽이 나던 대숲은 대가 말라 죽고 없습니다. 어필각도 그 뒤에 화재로 없어지고 영조 어필인 병풍은 정법료에 보관되었으나 어필각 화재로 미루어 볼 때 그 진가가 의심스럽습니다. 대웅전은 정면 3칸의 맞배 지붕의 다포집입니다. 그리고 중국 무신을 모셨던 관악묘의 자취에 대했습니다. 선조 30년인 1597년 명나라 장수 모국기가 성주읍 동문 밖에 세웠던 것을 영조 3년인 1727년 남정 밑으로 옮기니 지금의 성주읍 경산동 큰베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악묘가 세워진 곳이 몇 곳 안 되는데 서울 남대문 밖의 남묘는 1958년 명나라 장수 진인이 세웠습니다. 서울 동묘는 선조 35년인 1602년 명장 만세덕이 명나라 신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관악묘는 선조 31년인 1598년 명장 설호선이 세우고 남원의 탐보묘는 선조 32년인 1599년 명장 유정이 세운 것으로 일제감정기 때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성주의 관악묘가 가장 먼저 세운 겁니다. 명장 모국기, 조성원, 노덕공은 정유재란 때 성주성 싸움에 참전하여 전공이 높은 분들입니다. 중국인들은 후한 말 삼국시대 촉한의 선제 유비의 무장으로 오나라 여몽의 계략에 빠져 전사한 관우를 무신으로 떠받들는지라 전쟁에 이긴 것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의 평안함을 비는 전당으로 모국기가 이 관악묘를 처음 동문박 현재 경산동 종로에 세웠습니다. 가운데 관우의 진얼구로 만든 상인 소상을 모시고 그 옆에 정유재란에 전사한 명나라 장수 이신방, 모성선, 장표의 상을 종향으로 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관악묘를 세운 자리는 내가 가깝고 땅이 낮아 홍수만 지면 수해를 입게 되어 영조 3년인 1727년 관운장이 당시의 성주 목사에게 자리를 옮겨주기를 현몽하여 지금의 자리를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강당을 따로 지어 군인들의 훈련장으로 하고 봄에는 경칩대, 가을에는 상강대 제사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여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관악묘를 참배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면 관악묘 안의 훔쳐 달아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아난다는 것이 도둑질한 것을 등에 메고 밤새도록 관악묘 앞만 맴돌다가 잡혔다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에 의해서 소상을 헐고 폐했지만 건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6.25 후에 건물을 보수하여 관운사절이 세워지고 그 앞에는 하마비가 예와 같이 써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호중의 사랑했어요가 되겠습니다. 돌아서는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단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84개 성시별 관양 유래에서 먼저 고성이시 모음공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시조 이황의 16세 손인 성안공 이우는 서울 의상동에서 태어나 관의 의정부 사인으로 재임 시 정암 광조와 교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중에 홍문관 전한을 제수받았으나 미급하고 숙사로 중종 때인 1519년인 11월 5일 별세하여 부문으로 왕이 도석하서 특명으로 관부 구무를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배위가 성산인 여창호의 딸이고요.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이언명, 차남은 이희명, 삼남은 이경명이었습니다. 딸은 광산인 이수에게 출가해서 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장자는 이홍기, 차자는 이홍랑, 삼자는 이홍우 선생입니다. 이후의 아들 삼형제 중 셋째 아들 이경명은 성주공 검수면 광원 덕평리로 우거하여 최종 16세까지 뿌리 내렸으나 인홍현상으로 지금은 5가구가 살고 있고요. 파주는 이경명입니다. 호가 모원이라 성주 고성이시 모원공파 또는 광원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거 분포로는 고성이시 시조 이황의 후에는 전국 약 2만 7천 세대의 총 인구는 약 9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4만 6천 명, 여자가 4만 4천 명이랍니다. 검수면 모혼파는 145가구고 남녀 합한 인구수는 230명이며 전국에 분산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간 인원도 확인할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경명 모홍공이고 성암공 이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진사, 수찬, 홍문관 교리로 은사, 대명, 일통지, 명신록, 주서 강목에 서성되고 내지기로 좌성지를 외직으로는 동네 부사로 역임하여 흉년으로 부민 생활이 매우 빈약해서 과중한 세금을 면해주고 구세 선정하여서 탐관오리를 숙청하니 부민들은 보답으로 선정비를 세우니 거관 청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서 박훈이 있습니다. 선생은 문장 덕업이 전입을 출하하시고 남명조식 선생은 기효성이 지극하다 하시고 한강정구 선생은 효우실비 500기급이라 하였다 합니다. 또 덕계 오근과 금계 황준양과 더불어 도의 고유하셨습니다. 1557년에 모친상 때 강수, 남명, 한강 세 선생의 글에 공성효저, 공성지효, 상통, 조고사, 모극급, 조난우묘 3년이란 글이 전해져 있습니다. 공은 1576년 3월 24일 59살로 그 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섭이 있습니다. 이경명 공은 장남으로 자는 자달입니다. 자성이 순미하고
학행효우하고 저인본향하여 우수독실하고 효양친지하니 향천삼인으로 진사이면서도 의입도천이 사사불임하고 종림선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가 있습니다. 자는 자성이고 이 경명의 둘째 아들입니다. 품성이 인자하여 사친효우로 종백형 야로당 이순과 고종 이홍기, 이홍랑 등 제형과 수학하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창의하여 선무공신, 선략장군, 좌부장으로 외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워 훈신녹권 피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있습니다. 이 경명의 셋째 아들로 자는 자숙입니다. 순우하고 강류의 덕을 구비하니 자신을 수양하며 효우의 근본으로 언론에 법도가 있고 행실이 모범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조산대부 예빈 부정직에서 훈신 녹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명을 칠세손으로 자는 순양입니다. 천자 호매에 제기절인하고 성성 가운에 효우지성하며 문해가 풍치하여 종신양지하였다 합니다. 관직에서는 가선대부 부호근을 역임하였고요. 그리고 이 동렬이 있습니다. 이 경명공의 49세 손인 이 돈하의 아들 형제 중 장자입니다. 자는 인연이고 성주군 가천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시 동래구 출장소장, 참사관, 해방 후에는 의정부 피난민 구호소 소장, 민주당 민선 금수면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서울대학 도서실 편찬을 하다가 일기를 마친 분입니다. 그리고 이호규가 있습니다. 이 경명공의 15세 손인 성주 금수면 241번지 선친 이동렬의 아들 형제 중 장자입니다. 선친의 언덕으로 일본 조도 전 대학 재학 중에 해방된 후 귀국하여 서울 물리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72년 문교부 예산담관 이사관을 지냈고 1977년에 부산시 부교육감, 1980년 서울 남부교육청장, 1981년 구미전자공고 교장을 장기간 근무 중 퇴임했습니다. 국가유광자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산 이시 문중에 대했습니다. 연흥과 시조는 이종금입니다. 신라 김알지 대왕의 28세 손이고 태봉왕 궁예의 5세 손인 원명 김일형입니다. 고려 현종 때 거란군을 격퇴한 공운으로 덕종 2년인 1032년에 광산군으로 봉하고 이종금으로 사성명받아 본관을 광산으로 하고 이종금을 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조의 구세손에 순백, 숙백, 성백 삼형제가 있었고 상서공파, 한림공파, 제약고유파, 삼파의 파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서공파에서는 이순백입니다. 시조 구세손인 충수광 7년인 1320년 좌복야 상스를 제수하였으므로 그를 파조로 한 장파를 상서공파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손 순백 이선제가 있습니다. 1390년에서 145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필문입니다. 가선대부 예문관 대제학과 세자부빙객을 지냈고 경창군을 지내고 정원대부 이조판수로 정직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그의 높은 학덕을 기려 호를 딴 필문노라 명명한 거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백의 10세 손인 이발입니다. 1543년에서 158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동암입니다. 선조 계유연인 1573년 알성장원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부제옥과 호당에 뽑혔습니다. 북인의 영수로서 조광조의 정치 이념으로 동생 이길과 동지들이 함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다
서인의 영수인 정철 일당의 무고로 일으킨 기축사화인 1589년에 정여림 모반에 연루되어 많은 동족 남인들과 참혹하게 피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있습니다. 1550년에서 1589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발의 아우고 호는 암계입니다. 정축년인 1577년 일성문과에 급제했고 이조 정난과 홍문관 은교와 호당에 뽑혔습니다. 형 이발과 함께 기축사화 때 피살되었습니다. 그 후 인조 갑자년인 1624년 그리고 36년 만에 신원되었습니다. 숙종 갑술년인 1694년 발에게 이조 참판을, 길에게는 부제학을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림공파에 대했습니다. 이숙백입니다. 순백의 아우고 충수광 무진년 1328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정의 대부와 한림은 직지하게 이르니 이를 파조로 한 중파를 한림공파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순백의 아들이며 재기가 충중하고 문장으로 명성이 높아 공민왕 23년인 1374년 문과에 급제해서 사옹원 정통혼 봉익대부를 역임했습니다. 이승계가 정권을 잡고 판도 판수로 초병하였지만 불사이군으로 의를 지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설하에 사남이 있었는데 이초, 이매, 이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황계파, 죽탄파, 영남파, 단사동파 파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 성주파가 있습니다. 이 건생입니다. 순의 정손이고 영남 파조인 본조 성교랑 사빙사 주부를 지낸 이환의 손자입니다. 세종 신유년인 1441년 진사가 되었고 형은 부성지 이권생과 더불어 단종 보기파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자 세조 3년인 1457년 형과 정별시 성산지 참조를 남기고 한승에서 낙낙하여 성주 소야방 고탄리에 입향해서 세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수가 있습니다. 1510년에서 1542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건생의 정손이고 성주 파조인 한손의 아들입니다. 중종 32년인 1537년 무가에 급제하고 기국과 풍토가 뛰어나 주의 신망이 두터웠으나 훈련은 봉사로 재직 중 경상 합포 현재 마산입니다. 그리고 우병사 좌막에서 중종 이민년 1542년에 향년 33살에 별세했습니다. 설하에 삼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홍기, 홍량, 홍우, 사위는 경산인 암서와 이침과 서원인 한강 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조 3세인 12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기는 자는 벽용이고 호는 이용제입니다. 그리고 1531년에서 158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홍량은 자는 중령이고 호는 유기련입니다. 1531년에서 159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홍우가 있습니다. 자는 계용이고 호는 모제입니다. 1535년에서 1594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홍기, 이 홍량은 12살에 이 홍우는 8살 때 부친상을 당해 200여리 길을 분상하면서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설피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상이 지극하니 참여한 막부 굴리들이 간복하여 장엄한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묘 3년상을 지성을 다하며 모 부인 고성이 씨를 극진히 복량하며 동기간 우에 또한 탁월하니 세상에 널리 알려 영남의 착한 삼형제가 되었습니다. 자는 백용, 중용, 계용이라 삼처사라 호칭하였습니다.
이백중형은 선조 원년인 1558년인 무진사마에 연벽생원과 진사가 되었으나 그 이상은 명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처사로 오직 숙문효우 덕행에만 독실하였고요. 한강 정구가 푸른 부기 서원이입 이시문이라 하여 부인을 효제의 가문에 취함은 널리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리고 삼형제는 영남의 일시 명류들 오덕계, 최수우, 하각제, 정백고, 김동강, 김송암, 이옥산, 곽존재, 곽예곡, 박대암, 이청휘, 김석애 등과 도의 교류를 형제와 같이 하였습니다. 천곡서원과 녹봉정사에서 퇴계 이선생을 수시로 배웠고 사수하였습니다. 홍기는 퇴계전서 4권인 299혈장을 올리고 이이, 정탁 등 전국 명류들과 교유하였습니다. 이홍기가 성조 15년인 1582년에 먼저 타계한 후에도 중계 형제는 학덕 정진을 더하여 낙강 7연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이 홍량은 수장으로서 7연으로 하여금 시를 읊게 하여 낙강 7연시를 남겼습니다. 이 홍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노구를 무릅쓰고 김민과 창의하여 초목안의 중임을 다하였고 무계 외진을 야습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조정에서 유공자로 진천 현감을 제수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삼룡 사후에는 영남 유림의 총리로 그의 고길한 생애를 기려 숙종 4년인 1678년 회연서원 향연사에 봉향하였고 그 후에 고탄리 봉양사에도 모시었습니다. 문정공 미수허목은 참서사 유업이명에서 백행지본, 유효유제, 탁탁삼룡, 가히홍선속, 가히교백세라 하였습니다. 남명조식선생은 이공형제는 이는 과실이 에라도 무반지자하니 자수지실은 불가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가 있습니다. 이홍기의 장자고 호는 고탄이고 한강의 문인입니다. 이당은 이홍기의 차자이고 호는 광거제고 한강의 문인입니다. 그 난귀는 이홍랑의 차자이고 호는 설곡이고 한강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는 이홍우의 아들로 호는 동호며 한강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룡이 있습니다. 이노의 장자고 호는 낙촌이며 한강의 문인이었습니다. 이명기는 이당의 아들이고 호는 불일헌 한강의 문인입니다. 이 광어는 이 난귀의 자자이고 호는 농암입니다. 그리고 이명구는 이스의 아들이고 호는 주고입니다. 이와 같이 3세 12연 중 7연은 독실한 한강문인으로 기철학 정신을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 속에 전승해 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습니다. 특히 서, 이호, 이동호는 한강 수제자로 오선생 예설과 한강 은행동을 편찬하는 등 많은 업적으로 영조 정축년인 1751년에 회연서원의 향연사에 취양하였습니다. 이 홍우에게 일녀가 있었으니 19살에 임진왜란을 맞아 외적에게 손을 잡히자 패도로 팔을 잘라 운명하면서 관에 이 손을 넣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정절천으로 매년 가을 묘사 때 그를 추모해 오고 있습니다. 허적은 이서의 사위로 영상 때 삼복의 변으로 영모에 몰려 멸문의 화를 당하여 남인의 몰락과 함께 광산 이시 성주파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실상이 밝혀져 화는 면할 수 있었으나 이로부터 광산 이시 성주파는 학문을 출세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신에 치중하여 처세로 흐르니 가문이 떨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분포 약기는 고령군 성산명 고탄리는 낙남 선조가 한성에서 입향 세거해서 1547년 한 영남
영남 광산 이시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임진왜란 후에는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광령과 치곡대 취하대인 달승군 농곡면 삼산리 식실과 성산면 삼대리로 분산 세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피폭과 세태가 산업화로 급변하면서 조gin의 대부분이 대구와 서울을 비롯한 각지로 분산 거주하니 전통 세거지는 촌항이 심하게 퇴락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만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하나 둘 셋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한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문 열면 보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한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 골목길 접어들 때 골목길 접어들 때 골목길 접어들 때 그때 골목길 접어들 때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광평 이시 문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약유래는 1100년경 고려 때 사제 동정을 역임한 이무제를 상조로 하고 아들 이영은 경산부사고 손자 이두무는 판추밀원사였습니다. 정손 이능에 이르러 찬연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 이능은 내우외한을 평정하고 민태민안을 이룩하였습니다. 문장 도덕이 당세에 탁월하여 나라에서 능자를 사명받고 사만통합 벽상공신에 올랐으며 벼슬이 삼중대강에 이르렀고 광평궁에 봉해졌습니다. 별세함에 임금께서 그 이름을 종각에 새기고 화상을 명사하고 향축을 내리고 절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공을 기리어 후손들이 광평궁이 덕관한 광평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세거 분포입니다. 상조 이무제의 육세손 대호곤 이희광은 이양과 이해의 아들 형제를 두었습니다. 이양은 소연 밀직 부사를 지냈고 성주에서 세거했고요. 이해는 낭중 자은대부 호조 판스로서 일찍이 금산으로 이거하여 그 자손이 경남 함안과 고성, 마산, 부산, 황간, 영동 등지로 11개 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10세손에 이르러 2개 파로 분파하여 종사랑 이계용공파는 현 고령군 다산면에 세거하고 충순이 이수문공파는 성주읍 경산리와 대가면 옥년리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무제에 대했습니다. 고려말 성산에서 토착 세거한 사조로 사제동 동정을 지낸 1세조입니다. 그리고 이영이 있습니다. 이무제의 아들로 초이는 혼이고 봉순대부 지경산 부사를 지냈으며 묘는 실전되고 재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문이 있습니다. 이영의 아들로 초이는 윤신이고 판추밀원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능이 있습니다. 이 사문의 장남으로 고려에서 큰 공을 세워 직위가 삼중대강 벽상공신에 이르렀고 광평군에 봉해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공로가 당대의 어뜸인 선생의 업적을 길이 빈대기 위해 조정에서 초상을 그리게 하고 송경 종중의 이름을 새기고 성주 월왕면 류등방 안포촌에 매년 제사를 올리게 하고 향과 충문을 하사받았습니다. 묘소는 각산 안포촌 왼쪽 산기슭에 있습니다. 이곳 일원이 선생의 채식지로 손수심은 단목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전설과 단정이 지금도 남아있고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광이 있습니다. 대우군의 봉상대부를 지냈고 고령 다산 벌지 장등의 묘와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앙이 있습니다. 이희광의 장자고 소윤 밀지부사를 지냈습니다. 묘는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노원방에 있고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있습니다. 이희광의 차자로 낭장 정자은대부 호조 판서입니다. 그리고 이적상입니다. 호는 만원이고 상모 괴이하고 지도 탁월이라 자초홀로 호독서에 통논어 효경하고 학구천인하며 행전효우하다 했습니다. 문종 때 등문가하고 출제 청도 거창에 이민이 가성하니 소지에 개수석하여 이저부지하다 했고요. 단종 손이시에 불나구 사관하고 태거 주동 남촌인 고령군 다산면 남촌에 세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승이 있습니다. 호는 동산이고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묵가에 급제하고 벼슬이 정언대부 병조 판서 겸 오위 도청부 도청관 동지중추 부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옥포 만호를 지낸 이희조는 이 호승의 손자로 부모 복량을 위해 벼슬을 사용하였고 조부인 호승을 위해 동산정을 세웠습니다.
순조는 문무를 겸비하고 성종 때 묵가에 급제하고 사원부 감찰에 이르렀으나 연산군의 폭정을 개탄하여 벼슬을 버리고 응거했습니다. 그 외에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장에서 순절한 영은 통정대부 이조 참의에 추정되고 이명신은 병마 절도일을 지냈으며 정묘재란 때 이괄의 난에 그 공훈을 세워서 훈권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경례가 있습니다. 19세 손으로 자는 봉서이고 호는 하천입니다. 관지정 통은 대부 군자 감정 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1724년 갑진년 11년 7일생으로 1795년 을모년 10월 2일에 별세하니 묘는 성주 수사고군 하나 나노 실전하여서 후일 대가면 봉동인 낙해산 설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덕이 있습니다. 20세 손으로 자는 천부고 호는 춘봉입니다. 관지정 통정대부 공조참의를 지냈습니다. 묘는 봉동 낙해산 해자이고 유모비 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규가 있습니다. 23세 손으로 자는 치백이고 1907년 광무 11년에 통정대부와 공조참의 벼슬을 했습니다. 묘는 낙해산 건좌 유상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규가 있습니다. 자는 지선이고 호는 죽포입니다. 관지 주전원 주사였고 묘는 낙해산 임자이고 야성 송홍남 이창규가 찬한 유비 갈상 망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이시 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덕산 이시는 고려 인종 때 덕풍호장의 관직과 덕산 이시성을 받은 이존수를 시조로 하여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세계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덕산은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일대의 별화산 서쪽 덕풍현과 인접한 이산현의 한 면인데 고현의 지명입니다.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덕산 이시는 세거 지명에 의거해 파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인근 7곡, 성주를 중심으로 한 반송, 봉계, 상지, 지당, 남산, 동일 등 6개 파와 평남의 성천, 순흥, 충주, 전주, 순천파로 분파하여 모두 11개 파에 약 3,000호의 10,000명의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집단으로 분산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세 이후년이 만경현령으로 있던 조선 단종 5년인 개유정난 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서 순흥 외가에서 지내던 중 다시 세조 3년 순흥부에서 귀양살이 하던 금숭대군이 부사 이보험과 단종 보기를 밀모하다 발각되어 사사된 순흥 변란이 일어나자 이에 연루될 것을 피하기 위해 처가인 당시 성주 모기던 7국으로 낙향하여 이후 500년의 가업을 닦았습니다. 6개 파 중 남산파는 정손자인 14세 충순이 이형이 파조가 되어 지금의 성주군 선남면 치곡 1이 속칭 침곡마을에 입향하여 오늘까지 400년간 세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침곡마을을 위주로 한 성주에 30여 호, 대구 150여 호, 칠곡 20호, 부산 60호, 경인지방에 40호, 그 외 지역에 20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시조 이존술 그 덕풍호장이며 그 2세 이은후는 야인 정불의 공을 세워 검교 대장군에, 그리고 3세 이극보도 검교 대장군에 올라 무공을 세웠습니다. 4세 이핵은 검교 군기감을, 5세 이유씨는 전중 내급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겸이 있습니다. 전리판수로 왕명을 받들고 원제 태왕태후를 책봉하는 행사에 왕하하여 충정왕 원년에 좌명공신 문화시중이 되고 춘성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음목이 있습니다. 호는 남원이고 고려 때 이조 참판이었고 문장과 절행으로 1세에 유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우가 있습니다. 호는 춘포고 고려서 판도 판서를, 조선에서는 정은대부 이조 판서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호는 언제고 태종이 개연히 제세의 뜻이 있거늘 공이 양촌 권근과 춘정 병계량과 호정 하륜이 응천하고 추대하니 태종이 화가 위국하여 창의한 제신을 타경하니 사원부 지평 우부성지 직제학 이조 참판에 선임되고 함길도 도관찰사에 제수되었습니다. 태종 18년 동지 총재에 이르고 사은사로 명을 받아 명나라에 가서 저포, 마포, 백필을 가져와 올리니 조정에서 처음으로 충신, 관복의 색을 구분하고 그 직위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첫째 이후인 성정 이조는 1390년 과거에 급제하여 첨지 의정부사, 지편전 제학, 병조 판서이고 별세 후 태종이 예관을 보내 지제하고 관과 곽을 하사하였습니다. 또 세자로 하여금 설전을 하고 일찍이 세자 빈객이 되고 용진서원에 봉양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우인 이성은 태사요, 셋째 아우인 양정공 이각은 병조 참판, 동지 중추 원사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호는 언제고 오남을 두었는데 장남인 10세 온해공 죽선 이 사명은 학문이 풍부하여 벼슬이 의정부사인 홍문관 부제학 겸 첨지 의정 중추원사 병조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정 이조 판서 대제학이고 지제 권제와 강호 김숙자와 함께 막연지교하며 청백리에 녹성되어 부자가 요산서원에 향례하였습니다. 서원 회출 때 회출 후에 설단하여 사림에서 봉양하고 있습니다. 차남인 이사중은 복렬대부 지백청 군수고 삼남인 이사정은 조산대부 원평도부사고 사남인 이사정은 통정대부 강릉대도호부사 병조참이었습니다. 오남인 이사계는 예조참판 및 병조 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형제가 함께 등조되어 직무에 충실하니 세종이 그분들의 청백을 가상히 여겨 시 한 구를 명일하였습니다. 이 시는 고문의 훌륭한 아들 군신의 위에 있어 건일의 상소를 돌려가며 구경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익박이 있습니다. 호는 영제고 상정 이조의 아들로 벼슬이 충청감사 판사부의 판부서에 이르러 청백리에 녹선된 분입니다. 문장과 학행이 1세에 종사가 되어 용진서원에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운현이 있습니다. 호는 수암이고 온해공 죽선 이 사명의 아들로 벼슬이 만경현령이고 정예조 참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2세 이분이 있습니다. 이운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인동 옥구 현감과 경상 좌도 병마 우후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숙명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나 충순이를 지냈고 이 숙명의 자남인 14세 이형 또는 충순이가 되었으니 이가 곧 남산파의 파조이면서 성주 입향조회가 되겠습니다. 삼남을 두었는데 장남인 이사무는 청성만호이고 차남인 이경무는 묵가에 급제하여 만호와 수문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삼남인 지주헌 이 규무는 15세가 되며 중세에 남산파 가문을 빛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 규문이 있습니다. 지주헌 조선 명종 때인 서기 1562년 향리인 지금의 선남면 치곡 1위에서 출생해 일찍부터 서학제 선생에게 수업하였습니다. 17살에 붓을 던지고 물을 닦아 19살에 묵가에 급제하여 선조 25년엔 임진년 1592년에 함경도 홍원 현감으로 배명되었습니다.
가보년인 1594년에 전라도 부안과 경상도 군위 현감을, 그리고 기해년 1599년 봄에는 내금이장, 그리고 경자년인 1600년에는 함경도 담양 현감을 거쳐서 계묘년인 1603년에는 함경도 종성과 평안도 강계에 이어 경상도 안동 부사를 각각 지내고, 기사년 1605년인 성주목을 거쳐 전라 좌도 수군절도 사이에 배명되었습니다. 임진왜란시 외적을 격파한 공훈으로 동년에 선부원종 공신의 노권을 받았습니다.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역임하였는데 청백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그 공덕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장여헌 선생을 비롯한 여러 현유들과 교유하였습니다. 전쟁에 임해서는 망우당 곽재우 선생과 합심하여 외족을 물리친 행적을 일일이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지주원이 별세함에 광해군 3년인 1615년 10월 27일 나라에서 가선대부 병조 참판 겸 동지 의금부사에 추정하였고 사제를 내리고 예장을 명하였습니다. 묘소는 성주군 용안면 구령동에 있으며 정유년인 1952년 2월에 후손들이 공의 공덕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제시를 건립의 뜻을 모아 문으로서 교화를 베풀고 무로서 난리를 평정하였다는 문의 화무 이치의 뜻으로 이당 제시를 향리인 침공말 가운데 건립하였습니다. 공의 공덕을 길이 숙모하면서 남산파 종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실 입구에는 신도비를 수립하여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김태연의 바람길이 되겠습니다.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애일 듯이 시리운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끝이